이렇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구더스의 신종건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이 성능 관리에 대한 오버뷰인데요. 오버뷰라기보다 저도 그냥 잠시 IT 쪽에 몸담으면서 오라클 쪽만 하다가 실은 DB2에는 경험이 전혀 없고요. 그냥 느꼈던 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리니까 그래서 이후에 같이 IT 업종에 계시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DB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신 기술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성능 관리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실 텐데 성능 트렌드가 어떻게 이렇게 진보되어 왔고 어떻게 갈 것 같다 간략한 제 생각 말씀드리고요. 또 이때 향후에 성능을 얘기할 때 DB 보안에 관해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성능과 보안에 대한 간략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실제로 성능 개선 사례인데 요거는 이후에 있을 실제 튜닝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DB 관련해서 성능 개선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기본 원칙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DB 업계의 최신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오라클 DB2나 다른 DB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온 DB들은 전부 다 대용량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7점대 버전까지 한 8.0까지는 OLTP 기준으로 많이 이제 그 기능이 향상되어 왔는데 이제 8I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모두 나온 기능들이 전부 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는 기술들로 다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파티셔닝 지금은 다 기본적으로 파티셔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싱글 테이블과 파티션 테이블의 기준은 한 600만 건 이상 쌓이면 파티션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희가 권고를 해드리고요. 지금은 차세대를 많이 하셨고 지금 또 차세대 준비도 하고 있고 저도 방금 전에 오기 전에 공무원 연구관리공단에 가서 차세대 ISP권 때문에 미팅을 하고 왔었거든요. 미팅 주제는 요 데이터 파티션하고 보안 때문에 잠깐 미팅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투비를 그리시는 분들은 데이터는 무조건 파티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 위한 파티셔닝 기능들, 그 다음에 인덱스 기능들, 그 다음에 엠뷰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 데이터 압축 기능들, 텐지부터는 아시겠지만, 플랫폼 관계없이 DB가 있으면 데이터 파일 그대로 카피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렇게 바로 그냥 카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IBM이랑 파워콤 BMT를 하고 있는데, 환경이 이제 HP 텐지고, 투비는 IBM이라 그러면 옛날처럼 데이터를 덤프 떠서 임포트하는 시간이 필요 없고요. HBS는 DBM 그대로 카피해서 IBM 붙이면 바로 붙습니다. 그런 기능들. 이런 거 다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오라클 DB단에서는 병렬 처리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옵티마이저 역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게 조인 방법이나 분석 함수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RAC라고 하는 이런 클러스터 기술들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DB 자체적으로 보면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티셔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파티션 처리하려면 오라클 옵티마이저나 조인은 전통적인 네스트 루프 조인이 아니고 해시로 분류되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런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이렇게 통합돼서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BC 카드가 이제 오픈 서버 환경에 사실 이제 우리 메인프레임 환경으로 이렇게 다시 재개발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한번 관심이 많아서 여쭤봤었습니다. 이제 오라클, 흔히 오라클하고 메인프레임의 DB2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유닉스나 리눅스의 DB2는 UDB로 하는 DB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메인프레임의 DB2하고 오라클의 어떤 성능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제가 질문 드렸더니 현재랑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메인프레임 DB2는 롤링 업그레이드라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DB가 버전업을 하거나 할 때 저희 이제
메인프레임 DB2는 중단 없이 버전업을 할 수가 있는 기능, 이 롤링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오라클도 이제 11지부터는 11지부터 가능한데 되기 위해서는 오라클 기능 중에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는 기능을 써야만 되는데 이제 메인프레임 DB2는 이전부터 롤링 업그레이드 기능이 됐었고요. 그는 이제 중단 없이 데이터를 업그레이드나 버전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압축 속도가 현재 나와 있는 뭐 오라클뿐이 아니라 BW 쪽에 많이 쓰는 뭐 테라데이터나 네티드 같은 DB랑 비교하는데 굉장히 성능이 빠릅니다. 이유가 저도 뭐 자세한 아키텍처는 모르겠지만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너럴 그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IO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압축할 때 IO로 처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데 하여튼 압축 기술이 현재 나와 있는 DB 오라클이나 다른 DB보다 최소한 3배, 4배 정도 빠릅니다. 그런 큰 차이점 때문에 아마 EC카드가 선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보여드린 그런 IT 기술이 굉장히 진보를 하고 있지만 현업에서는 지금 많은 성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어제 월요일 저한테 온 메일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시면 항만 중에 신항만이라고 있습니다. 신항만이 이제 4세대를 오픈을 했었습니다. 수요일 날 했는데 굉장히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돌아가서 굉장히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오픈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원복을 하니 많이 이런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 DB 동기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99RAC에서 10G-RAC로 이제 DB 하드웨어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 사상이나 설계 쪽에서 DB의 데이터 흐름이랑 DB 구조는 무시하고 그냥 AP 레벨에서 데이터 설계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항만이니까 수많은 이제 컨테이너 박스들 들어오고 나가고 기사들이 물건도 받아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이 동시에 DB에 동시로 이제 들어와서 어떤 분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하는데 그런 동기화를 제대로 처리 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는 겁니다. 한번 세션에 들어와서 중간중간에 컴퓨터 처리해주고 또 뭐 다른 업무를 처리하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가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한 20분 걸린다. 그러면 한 세션이 이 DB가 아무리 리소스가 좋고 시스템 상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DB는 동기화 문제 때문에 특히나 양쪽 노드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 주고받는 트래픽이 엄청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업무가 안 되는 오픈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하나 문제는 한정된 리소스인 거죠. 물론 시스템이 이제 무한정 좋다 그러면 캐파가 좋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긴 하지만 성능이라는 거는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최대의 퍼포먼스 내는 게 성능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난착해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한 방법은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레이에서 로직을 바꾸는 방법 하나 하고 DB단에서는 RAC 업무 파티션 겸 데이터 파티션 해놔서 동시 사용자가 1000명이 2000명 들어왔을 때 동시에 액세스하는 블락을 분산시켜 놓으면 이런 락킹 문제나 동기화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뒤에 이제 개선설에 나오니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권들은 1금융원 차세대 오픈을 했고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국민카드 쪽 차세대 이제 2월 오픈인데 그래도 이런 유사한 문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조금만 더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뒷단에 개발하시거나 DB 쪽 성능 튜닝할 때 또는 시스템 튜닝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이유가 이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능이라고 하면 예전에 그냥 시스템 관리자, DB 관리자 또는 뭐 어플 관리자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워낙 이제 IT 환경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여러 곳곳에서 성능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은 오버룩도 해야 되고 어떤 분야는 아주 깊게 파셔야 되겠지만 어떤 분야는 이렇게 제너럴하게 좀 지식이 있어야만 정확한 성능의 문제가 뭐고 바틀렉이 뭐고 그게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IT 환경이 제가 중간에 그냥 데이터라고 표현했고요. 이 데이터 중심에서 굉장히 많은 기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버 쪽에 대한 거, 스토리지, 그다음에 성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고양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실시하는 복제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메모리 DB 문제, 분산 DB 문제,
데이터 표준화나 데이터 퀄리티에 대한 문제, 백업에 대한 문제, 와서에 대한 문제, 이게 다 전반적으로 엮여서 지금은 다 성능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성능 추진화가 되거나 DBA가 된다 그러면 단순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만 전문적으로 봐서 성능 개선을 하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계속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DB뿐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뒷단의 메인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 서버 쪽, 어플리케이션 쪽, 뭐 ERP 대표적인 거, ERP 쪽, 그 다음에 올라오면 미들웨어 쪽, 그 다음에 이게 앞단에서 접근할 때 광합이 있을 거고요. 로드 밸런스도 이렇게 L4를 쓰는 경우가 있고, 오라클 자체의 기능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환경들, 그 다음에 각종 웹서버나 각종의 업무단에서 도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연관이 돼서 성능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지금 성능 관리 툴 역시나 예전 같에는 이제 와서 전문 툴, 그 다음에 DB 전문 툴, DB도 보면 성능을 위한 전문 툴이 있고요.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조치 위한 전문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조만간 통합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와서 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틱을 날 때 찍으면 그대로 DB에 들어와서 DB 어떤 SQL인지를 보여주는 시트까지 다 와 있습니다. 또는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소스에 어떤 SQL이 문제다 하니까 지금 보여줄 것 수준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이 툴 문제는 오라클의 바인드 변수 처리할 때 정확히 못 잡는 문제 외에는 지금 와스나 DB 쪽까지 굉장히 많이 진보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와스라든지 DB 쪽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퀘스트 PA나 뭐 i3 같은 제품들은 통합 뷰는 있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와스 쪽 문제면 와스 쪽 별도 툴이 더 떠서 분석을 해주고요. DB가 문제 생기면 그것도 찍으면 또 DB 툴이 떠서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통합해서 나오는 툴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라는 게 어려운 게 이제 DB만 알다고 해서 문제 해결도 힘들 뿐더러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지식이 있어야만 조금 더 성능에 대한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화 툴이 저희를 서포트하는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어차피 툴을 또 활용하려면 툴보다는 좀 나은 기술이 있어야만 툴을 잘 활용해서 성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라고 하니까 제가 성능의 기준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국전산원에서 성능에 관한 지침서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부분, 서버 부분, DB 부분, 그 다음에 F 부분까지 기준으로 다 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이제 오픈된 자료가 있어서 나중에 혹시나 이제 ISP를 하거나 어떤 성능 관리의 어떤 지표나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참고하시면 괜찮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읽고 뽑은 겁니다. 그래서 뭐 성능이란 어떤 거냐 해서 뭐 응답 시간이라는 거, 뭐 처리량, 자원 사용량, 효율성, 그래서 뭐 정의가 뭐고 단위가 뭐고 이게 뭐 낮아야 좋다, 높아야 좋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LTP인 경우는 어떻고 어떤 기준으로 성능을 측정을 하고 웹사이트는 뭐 방문 처리 건수, 뭐 초당 페이지 뷰수 이런 것들 쭉 처리하는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에 이제 성능 관리에서 뭐 문제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타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기타 부분에는 뭐 용량 계획을 좀 잘못한 경우, 그 다음에 자바 머신에 어떤 문제 있는 경우, 메모리 부족 등등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아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쪽에 잘못된 문제. 예를 들어서 DB 커넥션 하는데 컷을 오픈해놓고 컷을 클로즈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루프를 도는데 루프가 중간에 입체전 처리되면 잘못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 소스 코드 문제는 그냥 13.7% 되고요. 그 다음 환경 구성에 대한 문제나 실제 튜닝에 대한 오류,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한 문제, DB 연결할 때 설계 오류,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 게 전산원에서 발표한 자료, 성능에 대해서 저와 요인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성능이라는 게 뭐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거 한번 자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성능 관리를 위한 아키텍처는 뭐냐 하면, 이 그림이면 좀 쉽게 설명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사용자는 거의 실시간으로 성능에 대한 측정을 하고 싶어 하고요. 또 우리 위에 계신 분 경영진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조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조만간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뭐 배송업체나 쇼핑몰 업체, 그다음에 그 인터넷 쇼핑업체 같은 경우는 매 시간 단위로 매출 정보도 뭐 집계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집계했는지 그 등등에 대한 자료를 그 실시간 자료 요구를 합니다. 실시간 자료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분석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어떤 추석 지나고 나서 마감 처리한다거나 이번 추석에는 어떤 상품이 잘 팔렸고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애 발생하게 되면 장애에 대한 조치 분석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보니까 시스템에 대한 추이 분석도 이렇게 다들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접속 방법이 일반 PC, CS 환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모바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내부에 있는 인트라넷에 접속을 할 건데 이것도 시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24시간 이제 수시로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 있다가 출장 가서 미국에서 수시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제든 이렇게 접속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성능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니까 뭐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뭐 성능을 측정하려면 일단 뭐 들어온 정보나 처리되는 양이나 요거에 대한 정보에 대한 로깅이 필요한 거죠. 로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실시하는 문제가 생기면 감제 송부하는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실시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사하는 문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DB가 여러 대가 있으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콘솔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실시한 감시, 그 다음에 진단하고 분석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도 할 뿐더러 지금은 이제 현재는 저희가 왜 DBA라고 하지만 큰 고객사 가시면 성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DPA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이 돼서 자체적으로 어떤 뭐 DB화도 하고 주기적으로 레포트도 뽑고 추이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용량 관리자한테 얘기하지 어플라이드 해서 향후에 또는 뭐 추석 지나서 프로모션을 하거나 또는 뭐 설 때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에 반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능 관리 아키텍처 고민하다가 요 그림이 좀 그래도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키텍처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튜닝에 대한 패러다임은 어차피 성능이라 하는 거는 튜닝이 꼭 수반이 되는데 튜닝이라는 건 물론 이제 하드웨어 튜닝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포함되고 네트워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저희 DB 쪽에 관련된 성능이라 튜닝의 패러다임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뭐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 룰을 쓰다가 코스트 베이스로 넘어왔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떤 수치로 성능을 좋다 나쁘다 판단했는데 지금은 어떤 병목 구간이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 보여주는 오라클 웨이트 이벤트 같은 걸로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직도 많은 튜닝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뭐 힌트 써서 튜닝을 하겠지만 힌트 주는 것도 점점점 적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튜너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잘 이렇게 옵티마이저가 최적의 패스나 최적의 실행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 정보나 여러 가지 가야 되는 기능들도 포함되고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플랜 관리랑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떤 당시의 스냅샷이랑 실수의 관리가 더 필요해지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기존 방식은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새로운 방식들이 이런 방식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튜닝이라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DB가 점점 버전업이 올라갈수록 이제 데이터가 복잡해지고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실제 DBA가 손대는 것보다 오라클 DB2 자체 옵티마이저한테 튜닝을 잘 하도록 팩트를 주는 게 자꾸 튜닝 방향이 늘어가고요. 실제로 오라클에서는 어떻게 이제 방향을 걸어가고 있냐면 오라클 컨설턴트들은 향후에 국내에는 점점점 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컨설턴트보다는 앞단에서 고객을 케어하고 고객의 이슈를 잘 팔로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고요. 뒷단에서 이제 오라클이나 D2 같은 경우에 글로벌하게 그 문제를 팔로우 해줄 수 있는 센터가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아마 전문적인 튜너는 점점점 설 자리가 잃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반면에는 이제 DB가 점점 자동화되면 될수록 더 많은 손이 필요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변기가 예전에 수세식 됐다가 지금은 다 비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뭐 생각에 예전 뭐 화장실 일보고 나오면 휴지 사용률이 비대가 들어오면 적지 않을까 하는데 실은 반대지 않습니까? 비대 쓰면 휴지를 더 많이 쓰거든요. DB도 자동화되면 될수록 튜너가 더 많은 손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뭐 성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OLTP인 경우에 어떤 성능 측정의 기준이랑 그 다음에 튜닝의 방법들, 그 다음에 배치인 경우나 뒷돌린 경우에 이런 것들 차이가 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나올 내용이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성능을 한번 쭉 볼 때 어떻게 그럼 진단 분석하냐. 옛날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툴에서나 아니면 SQL 스크립트 통해서 수치를 많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치를 비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병목 구간을 찾는 것과 동시에 DB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DB에 현재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오라클에서는 오라클 웨이트 인터페이스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 DB가 어떤 일 때문에 속도가 늦고 어떤 일 때문에 성능이 안 된다고 하는 보여줍니다. 그걸 이제 이 이름으로 보여주고요. 이건 아마 오라클뿐 아니라 다른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이벤트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건 이제 패럴 커리가 과도하게 돌구나. 이런 걸 제가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성능이라는 게 말씀처럼 그런 웨이트 이벤트를 보여주긴 하지만 일단 모니터링을 해야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성능 모니터링 툴은 요거 제가 이제 퀘스트의 PA 제품을 그냥 하나 캡처를 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걸 한 번에 다 보여줍니다. CPU 리소스 사용률, I/O 사용률, 현재 문제가 되는 SQL 문제가 뭔지를 다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 요 화면이 이제 조금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통합이 되면 와스랑 DB가 같이 이렇게 포함될 것 같고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 이 단에 이제 OS나 네트워크 단, 그 다음에 시스템 레이어까지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조만간. 그래서 한 화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SQL이 CPU 메모리 얼마를 쓰고 메모리 얼마를 쓰고 디스크 I/O 얼마를 일으키고 네트워크는 얼마를 일으키는지를 다 보일 수 있는 화면으로 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니터링 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목을 제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튜닝을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튜닝이 있겠긴 하지만 저희가 테이블 설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로직을 바꾼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 대부분 하는 거는 DB 단에서 어떤 전체적인 튜닝이라든지 파라미터 튜닝과 더불어서 주로 하는 게 쿼리 튜닝을 주로 합니다. 이 쿼리 튜닝도 이제는 보시면 이런 툴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굳이 저희가 이렇게 머리 아프게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엑스패스를 바꾸거나 SQL 다 짜거나 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제 툴에서 문제가 되는 SQL을 대체하는 SQL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심한 경우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SQL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SQL을 찾아서 문제가 뭐다 라고 보여주고 대체 SQL을 만들어주고요. 이 대체 SQL 지금 돌고 있는 SQL에 바로 반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다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런 좋은 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플랜이랑 그 다음에 이 적용됐을 때 어떤 성능의 이슈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튜너의 앞으로의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DB 보신 것처럼 환경이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실은 성능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DB2든 인포메이션 관계없이 전부 다 SQL에 대한 실행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행 계획이 틀어져서 생길 경우 대부분입니다.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DB를 버전업을 한다거나 다른 시스템을 교체한다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실행 계획이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파워콤의 중요한 DB를 지금 BMC하고 있는데 HP, IBM 두 개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빌런이 특이하게 환경 똑같고요. 버전도 똑같고 파라미터도 똑같고 스토리도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HP는 같은 경우는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OLTP는 IBM의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배치는 HP가 좀 빨라요. 원인을 분석을 쭉 해보니까 왜 제 IBM이 HP 대비해서 OLTP 배치가 느릴까 했더니 아마 CPU 파워 같은데 오라클 옵티마이저가 HP 같은 경우는 해시로 풀려요. 근데 저희 IBM 같은 경우는 옛날 방식 레스트 루프 조인을 풀리기 때문에 NL 조인은 아시겠지만 OLTP는 굉장히 빠른데 대용량 대치를 할 때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 게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차이 이유가 옵티마이즈 판단할 때는 이제 CPU 파워가 IBM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아까 말씀드린 와스나 DB에 관련된 모니터링 툴이 나오게 되면 시스템을 교체를 하거나 DB 버전업을 하거나 할 때 SS랑 2B랑 이 실행 계획을
정확하게 게더링해서 바뀐 부분도 보여주고 비교하는 툴도 곧 나올 겁니다. 지금 일부 나와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초기 버전이고요. 혹시나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SQL 플랜에 대한 툴을 만드시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좀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DB에 가장 문제되는 SQL의 플랜, 실행 계획을 정확하게 매니징하는 기법도 역시나 튜너나 성능 관리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라클의 EM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 그러면 현재 EM은 DB 레이어하고요. 그 다음에 와스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JDeveloper라는 툴 레이어까지 세 개를 다 동시에 봅니다. 근데 차기 버전은 OS하고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EM뿐 아니고요. 아까처럼 PA나 i3나 다른 툴도 이제 OS DB, OS 하드웨어, 네트워크 시스템 DB까지 다 볼 수 있는 툴이 곧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어떤 성능에 문제된 게 뭔지 바틀렉의 문제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게 보안입니다. 보안은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해킹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킹 사례도 있고요. 법으로 법제화되기 때문에 뭐 카드 정보나 고객 정보들은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갔다 온 공단도 투비 차세대 그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아주 좀 DBA가 각 업무별로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파워 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부 업무, 징수 업무, 내부 사용자 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면 업무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고객 정보 DB를 카피해서 씁니다. 속도 안 난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고객 DB를 따로 관리해야 되는데 테이블에서 마스터 테이블에서 관리하지 않고 뭐 돌려보니까 속도가 안 나니까 마스터 테이블에 있는 고객만 자기한테 가져와서 별도의 컬럼에다가 고객 정보를 다 집어넣고 여기서 업무를 돌리는 거죠. 이런 업무들이 12개나 산재를 하더라고요. 실은 이건 다 이제 그 DB 설계할 때 그 정규에 다 이제 반환하는 규칙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업무를 위해서 일단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건 차세대 할 때는 이 데이터를 통합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각 업무별로 고객 정보가 있는 거고 고객 정보를 통합하려니 여러 가지 성능 문제도 있고 또 한 개는 데이터 컬럼을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하게 되면 암호화는 성능이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암호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선 대안을 제시한 거는 지금처럼 12개 업무의 고객 정보를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하되 이 주민번호랑 고객 정보는 암호화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인덱스 서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꼴 조건이 나오면 제대로 된 인덱스를 타겠지만 라이크 조건이 나오면 전체 풀스캔을 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기 때문에 방법은 별도의 탭을 만들어서 이 고객 정보 지금은 뭐 아시겠지 인터넷 가시게 되면 주민번호 말고 IP 넘버로 요즘에 많이 대체하는 데도 있으니까 별도로 이제 주민번호하고 IP만 별도로 관리해서 업무 로직을 약간 바꿔서 사용자들이 주민번호로 들어오게 되면 이 IP 넘버를 바꿔서 업무 처리하게끔 가이드도 했고요. 그건 아직 지금 몇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하고 성능은 아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내년부터 이제 법제화 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그래서 이 암호화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컬럼 암호화냐 그게 아닙니다. 이 암호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아시는 접근 제어인데요. 접근 제어는 그 인터넷 사용자들 또는 이제 내부 개발자들은 요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해서 인가되지 않은 IP 사용자들 또는 인가되지 않은 네트워크들 또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은 아예 집단 DB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일반적 접근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제어를 하게 되면 웬만한 이제 사용자는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사용자인데 접근 제어를 한다,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또 필요하냐면 오디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용자가 들어와서 어떤 테이블을 액세스했고 어떤 데이터를 인서트를 했고 업데이트를 했는지 로그를 다 남겨야 됩니다. 그 남기는 기법을 이제 저희가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 세션을 복제를 뜨는 거죠. 인서트한 걸 그대로 로깅하는 기록들. 이렇게 돼서 들어오고 스니핑을 하고요. 앞단에서 이제 그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이런 접근 제어를 하고 중간에 이제 인간의 장기가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지 데이터를 지웠는지 삭제했는지를 그대로 감사, 로깅하는 그런 그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절차가 끝나서 들어오게 되면 요 실제로 데이터 중에서는 정말로 암호화의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카드 번호, 주민번호, 고객 정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데이터는 마스킹을 처리하면 되는 게 있고 어떤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 기법도 지금은 사용자가 이제 네트워크 타고 들어올 때 앞단에 네트워크 장비를 둬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장비에서 이미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오라클 내부적으로 펑션이 호출돼서 DB 자체적으로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넣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넣을 때 암호화해서 넣는 방법을 저는 API 방식으로 합니다. 역시나 그러면 DB에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혹시나 이게 유출되더라도 나가서 볼 때는 다 암호화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볼 수가 없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플러그인 방식인데 DB 접속을 해서 데이터 넣을 때 자체의 펑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DB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레커먼드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아까처럼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암호해서 넣어놓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이 사용자가 일반적인 SQL 플러스나 아니면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오지 말고 텔넷으로 직접 접속을 해서 자체적으로 쉘이나 아니면 직접 SQL 플러스로 어떤 DB 작업을 하면 이 자체 내에서 하는 작업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하는 작업들은 오라클은 BQ 프로토콜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BQ 자체에서 또 막을 수 있는 암호화 기법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암호화할 때 지금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24시간 온라인 업무라 DB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하더라도 무중단하게 중단 없이 데이터 컬럼 암호하는 기법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또 어떤 이제 제품들은 암호를 했을 때도 인덱스 서치가 되게끔 하는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법이 이제 곧 통과됐으니까 내년 되면 보시면 약 14개 업군에서 22만 개 업체가 반드시 DB 데이터를 암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 방식에 맞게끔 어느 한 방식을 선호하면 되지 않고요. 어떤 사용자는 게이트웨이를 맞고 어떤 사용자는 SQL 마스킹으로 맞고 그 최후에는 이제 암호화하는 기법들이 동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암호화는 말씀처럼 적게 해야만 성능을 또 유지할 수는 있고 많이 하면 할수록 성능은 안 좋아지고 이게 많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는 DB 성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암호화이지 않을까 싶고 정확하게 이제 암호화된 이런 가이드는 좀 내기 힘들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SK텔레콤, SK전 그룹사에 이 암호화 솔루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좀 지나면 10월달 넘어 11월달 되면 이제 전 그룹사에 이렇게 반게 적용될 때 그때 좀 이렇게 참조하셔서 각 고객사에서 암호화 지금 고민하고 계시면 어떤 거는 이제 컬럼 단위 접근 통제로 막으시고요. 어떤 거는 앞단에 게이트웨이로 막고 어떤 것들은 보여주긴 하되 마스킹으로 해주고 어떤 거는 정말 암호하는 것들 이렇게 좀 나눠서 하시게 되면 성능을 굉장히 많이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튜닝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자료가 많이 있어서 튜닝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단위 SQL 튜닝보다는 그 비중도 많은 SQL 레벨로 튜닝을 하면 CPU 사용률이랑 튜닝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사용률이 많은 것, 그다음 디스크 리드가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실행이 많이 되는 것들만 주로 캡처해서 이제 튜닝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나온 툴들은 자동적으로 비중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CPU를 많이 쓰면서도 실행해서 굉장히 많고 로지컬 리드 많은 SQL을 추출을 해서 그거 위주로 튜닝하게 되면 CPU 이렇게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비중도 있는 SQL로 튜닝을 많이 하는 게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여준 툴들은 다 그런 기능이 다 내재되어 있고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대용량이 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이슈가 그 서버 이중화, 오라클 쪽에는 RAC라고 하는 것들, RAC라는 기법과 데이터 파티션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례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가을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매월 보험료 산정도 하고요. 연말이 되면 각 개인한테 이렇게 보험료 얼마나 이렇게 고지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별로 파티션에 대해 있어서 전체 고지 작업을 하는데 뭐 70시간 걸리고 그랬었고 어떤 데는 이틀, 3일 막 걸리고 그랬습니다. 전 국민이 4,700만이면 전체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속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추정했나 그러면 요거 참고되니까 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주로 액세스하는 거는 최근 데이터입니다. 최근 2, 3개월 데이터. 주로 액세스 하거든요. 그게 또 이제 처음 데이터 구축할 때는
데이터 이제 액세스 패턴을 보고 월별로 데이터를 쭉 쌓았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고지서 발굴을 하게 되면 최근 데이터, 지금 이제 9월달이면 8월 데이터를 읽어서 다 처리를 하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8월에 쭉 다 쌓여있으면 동시에 몇 대 서버가 동시에 고지 작업한다 그러면 수많은 지사 서버들이 와서 동시에 8월 데이터를 동시에 액세스를 합니다. 그러면 락킹이 쫙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락킹 부분을 데이터를 쌓일 때, 데이터 저장할 때 월별로 하지 말고 어떤 주민번호랑 아니면 정 번호로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자. 그래서 1번부터는 10만 번은 이쪽으로 데이터 저장을 하고 10만 1부터 20만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쭉 나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한 로직도 앞단에 들어올 때 한 줄만 더 넣어가지고 정 번호가 1부터 10만이면 이쪽으로 접속을 해서 처리를 하고 10만 1번부터 20만이면 이쪽으로 접속을 하고 처리를 하자. 이렇게 업무 단에 나눠주게 되면 효과가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문제됐던 부분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앞단에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지금 현재 월 같은 경우는 8월절 데이터에 쫙 몰리니까 중간에 이제 AP서버 여러 데이터가 하더라도 동시에 8월절 데이터를 액세스하다 보니까 여기서 경합이 발생하는 거고요. 요거를 말씀처럼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각 AP 노드별로 이쪽 데이터 액세스 각각 하게끔 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차이 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월 이제 고지 작업할 때 한 70시간 걸리는 것들을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40분 정도면 끝이 나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데이터도 별도로 이렇게 정번호로 다시 이게 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별로 앞단에서 로직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쪽 들어오는 업무는 이쪽만 액세스하게끔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수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아까처럼 신앙만도 이런 문제입니다. 신앙만도 노드가 세 노드인데요. 이 노드가 최근 데이터만 서로 액세스 하려고 하니까 최근 데이터만 인서트하고 업데이트 하려고 하니까 락킹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문제를 데이터 특성을 좀 보고 데이터를 분산도 하고 노드별로 그 데이터만 액세스 하게끔 하면 이 업무는 굉장히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향후는 아마 지금 설계할 때 대부분 다 데이터 흐름이랑 데이터 특성을 보고 다 이제 데이터 파티션을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물론 튜닝 프로젝트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TV 홈쇼핑이 있고요. 인터넷 홈쇼핑이 있고 그다음 GS 쪽에 보면 GS 마트 쪽 담당한 TV가 3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걸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니까 이 메인 TV가 이제 690인가요? IBM 제일 좋은 거고 스펙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TV 쓰다가 튜닝을 아무리 해도 성능이 이제 안 나아지고 튜닝 하다 보면 튜닝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짰냐면 성능이 너무 안 나오니까 CPU는 90을 치고 있고요.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액세스 패턴을 좀 보고 대부분 다 그렇게 있지만 리드하는 게 대부분 90%고 라이트나 인서트하는 건 보통 10% 정도밖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리드하는 업무는 그냥 전용으로 별도로 조그마한 DB 서버가 둬서 앞단에 이렇게 와서가 쭉 있으면 셀렉트 쿼리는 이 앞단 데이터가 다 처리를 해주는 거죠. 처리를 해주고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 일어난 것들은 메인 DB 접속을 해서 여기 업데이트 하게끔 DB를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DB가 있고 앞단에다가 이 메인 DB 변경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 DB에다가 저게 말하는 건 프로포게이터라고 하는데 DB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이 데이터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른 이제 앞단에 있는 MySQL DB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동결시켜줘요. 그러면 이 앞단의 수많은 사용자들은 대부분 다 콜이니까 리드성 데이터는 이 MySQL DB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실제로 업데이트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업데이트 했으면 바뀐 데이터는 또 실시간으로 ETL 툴이 이렇게 보내주면 복제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CPU 사용률이 데이터를 분산해 놓으니까 CPU 사용률이 지금 90에서 30%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하드웨어 듣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향후는 메인 DB의 성능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메모리 DB도 많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데이터 특성을 보고 이렇게 분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수행되고 있고요. 예를 이제 삼성닷컴을 운영하는 삼성 네트워크스도 이 모델을 지금 적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B 성능이 문제된 경우에 굳이 이제 메인 DB에서 다 처리할 게 아니라 뭐 앞단에서 리드 할 거는 별도로 빼고 업데이트 할 것만 메인 DB 접속해서 하게끔 하는 이 작업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작업 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로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요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가상화인데 제가 왜 이렇게 넣어놨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암웨이 하고요. 굿모닝 신한증권에 이렇게 지금 IBM 가상화 시스템 이렇게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요 그림 그대로 지금 IBK 기업은행도 이렇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왜 드렸냐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제 L파로 나눠서 각각 이제 CPU나 메모리나 그다음에 IO까지 다 이제 파티션을 해서 쓰고요. 실제 DB는 아시겠지만 DB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여기 한 노드 RSC 묶고 또 한 노드 RSC 묶어서 진행을 하다가 RSC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남는 CPU나 메모리 풀을 RSC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옮겨주면 RSC 자체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한 거고요. 뭐 파티션 모빌리티 같은 기능이 너무 잘 되니까 IBM 쪽은 파워6 이유는 그래서 그냥 리소스 공유로 한다고 하면 제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RSC가 보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DB가 낮에는 이제 OLTP 처리를 하고 보통 밤에 배치 처리를 할 때는 실은 CPU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OLTP는 CPU가 많이 필요하고요. 보통 OLTP는 CPU 파워에서 성능이 좌우되니까 많이 필요하고 밤에는 배치가 대부분 다 주로 I/O 작업이 일어나거든요. 밤에는 이 남는 CPU를 다른 데 쓸 수 있고 또는 다른 데 노는 CPU가 낮에는 OLTP 성능이 떨어지면 나중에 가져와서 또 쓸 수 있고 그런 개념을 아마 말씀드린 거라서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메모리 DB 관련해서인데 지금 KLX도 그렇지만 요게 정권사 쪽에 그 트레이닝 시스템 쪽에도 이렇게 메모리 DB가 올라가 있고 요 메모리 DB는 오라클뿐 아니라 뭐 알고 RT 베이스든 뭐 P타임이라는 제품들 그다음에 등등등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아마 이제 메인 오라클 같은 경우나 D2 같은 경우는 디스크 기반 DB라고 하는데 앞으로 메인 메모리 DB하고 디스크 기반 DB끼리는 굉장히 많이 코어가 일어나고요. 아주 트래픽 처리가 중요한 데는 메모리 DB가 처리를 하고 거기 생긴 데이터는 다시 오라클로 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요 사이에서 어떤 성능의 문제가 서로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성능보다는 약간 이제 그 프로그램 로직상에서 DB 접속하는 부분들을 메인 메모리로 접속을 하고 메인 메모리 DB가 처리를 하고 난 데이터를 오라클로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모리상에서 메인 메모리 DB가 쓰는 영역 그리고 오라클이나 DB2가 쓰는 영역가 약간 좀 이상한 펑션 이상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거기서 성능 저하도 좀 있고 그런 문제를 제가 하나 예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DB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될 것 같고 기존의 DB랑 계속 연동해서 계속 프로젝트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배치 윈도우인데 배치 윈도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겁니다. 제가 국민카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도는 1배치가 전체 배치가 3,000개가 돕니다. 3,000개가 1배치, 뭐 주배치, 월배치 쫙 도는데 제가 이제 배치 성능을 좀 개선할 수 없을까? 물론 배치 안에 있는 SK 튜닝을 하겠지만 배치를 좀 더 빨리 끝낼 수 없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실은 배치 윈도우라는 걸 그리게 되면 굉장히 튜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배치 윈도우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국민카드 같은 경우는 아직 개성계가 메인프레임인데 메인프레임 데이터 업무가 딱 종료되면 그달 데이터가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그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로딩을 해서 쫙 뒷단에 정보계가 이제 다 처리가 되는데 처리가 끝나면 메인 테이블에 데이터가 로딩이 딱 되는 순간에 각각의 업무들이 다 이제 배치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배치도 이제 만약에 하루 도는 배치가 200개다 그러면 200개가 1번이 끝나야만 2번이 도는 게 있고요. 2번이 끝나면 3번 돌고 4번 돌고 5번 도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차적으로 도는 배치가 있고요. 이 순차랑 무관하게 도는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도는 배치 순서하고 순차로 돌 때 또는 이제 CPU나 리소스 사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배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쪽 배치를 실행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배치를 시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딱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시게 되면 배치가 동시에 돌아야 되는 게 있고요. 반드시 앞에 끝나서 결과 가지고 도는 게 있고 이 배치는 워낙 큰 테이블을 액세스하기 때문에 이 배치가 돌 때는 다른 쪽 배치가 돌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배치를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A3 큰 전지에다가 시간과 끝나는 시간, 실행되는 시간 순서를 기록해 보시게 되면 중간에 홀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치 쉘 자체를 이렇게 당기고 늦추고 성능이 많을 때는 다른 업무 안 들어오게끔 하고 이 작업은 다른 쪽 DB 업데이트를 막 할 때는 CPU가 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배치를 돌리고 그래서 배치를 한번 쭉 그래서 튜닝을 해보면 꽤 많은 효과를 봅니다. 네, 심한 경우는 뭐 2배 이상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잘 분석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배열을 잘 하시게 되면 성능이 굉장히 많은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배치 윈도우 튜닝이고요. 여기는 뭐냐면 저희 이제 LG텔레콤인데 저희 IBM CDC 제품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단에 있는 빌링 DB인데 앞단에 RAC가 있고요. RAC는 알겠죠? 빌링은 계속해서 이제 트랜잭션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영진들이 보기에 뭐 지난 주말에 사용자가 얼마만큼 있고 또 메신저 수신을 얼마만큼 했고 또는 뭐 얼마만큼 쓰는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뽑기를 원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이 빌링 도는 시스템에다가 똑같이 온라인 레포팅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ORS를 하는데 그러니까 빌링은 빌링대로 안 되고 레포팅은 레포팅은 안 되니까 이걸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앞단에 RAC는 빌링 처리만 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대로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뒷단에서 두고 뒷단에서 레포팅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성능이 이제 이렇게 분산돼서 각각 특성 맞게끔 데이터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 복제 DB 이것도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많이 됐지만 요거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DB 설계할 때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나 업무를 설계해야 실제 제일 뒷단에서 이제 DB 설계하고 SQL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1분 고민을 하게 되면 이제 모델러가 데이터나 테이블 설계할 때 1분만 더 고민하게 되면 쭉 내려와서 실제 개발자들이나 성능을 관리하는 분 입장에서는 수십 시간 성능을 이렇게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컬럼을 데이터 타입을 바차투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캐릭터 하는 게 좋을지 길이는 얼마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로가 좋을지 이런 것들 길이는 몇 자 할 건지 조금만 더 고민하시게 되면 뒷단에서 굉장히 성능 향상을 보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뒷단 DB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DB2도 있고 오라클, 사이베스도 있으면 지금은 SQL에는 이게 프레임으로 되기 때문에 SQL을 표준 SQL로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 SQL 구사를 하게 되면 SQL 래퍼가 받아서 이 SQL 래퍼가 DB2로 보내고 오라클로 보내고 사이베스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표준 SQL 구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DB 특성에 맞춰서 조금만 더 고민하시게 되면 나중에 성능 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 좀 마무리하자면 지금 워낙 IT 환경이 복잡해져서 성능이라는 게 단순하게 DB 분야, 시스템 분야, 네트워크 분야만 해서 같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힘을 키워내고요. 그래도 DB 쪽 관리자라 그러면 기본은 어떻게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튜닝을 하려면 먼저 각 시스템별로 운영하는 시스템별로 성능이 평소에 어떤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라인 정하는 게 굉장히 있어야만 어제보다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졌어요.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 오늘 뭐가 돌아서 어떤 업무가 돌아서 느린지 제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오라클뿐 아니라 모든 DB가 이런 툴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 하루치의 성능 추이 또는 빌링을 돈다 그러면 그 시간대 배치가 돈다 그러면 밤 1시부터 5시까지 시간대에 어떤 업무가 돌아서 성능을 얼마큼 됐다라고 하는 베이스 라인이 있어야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성능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비교해서 제가 바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성능 베이스 라인 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같은 경우 어떻게 또 해봤냐 그러면 대한생명에서 제가 어떤 데이터 쪽에 컨설팅 할 때 각 업무마다 성능 지표를 다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업무는 반드시 중요하니까 3초 내에 실행이 돼야 된다. 이 업무는 5초 내에, 이 배치는 2시간 내에, 이 배치는 3시간 내에. 그런 이제 각각 업무별로 성능 지표나 이게 지표를 작성해 놓으시게 되면 그 오버했을 때 어디서 오버했는지를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빨리 캐치할 수 있고 이게 베이스 데이터가 있어야만 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상한데요. 어제는 잘 돌아다니는데 오늘 갑자기 안 도네요. 와서 추행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실은 추행이 좀 난감하고 지금 있는 현상만 보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성능의 베이스라인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부분별로 체크리스트 작성하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NHN 쪽에 DB 쪽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NHN은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중이라서 각각마다 성능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 파라미터가 수백 개 되는데 이게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성능에 어떻게 미치는지 또 이게 바뀌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다 일일이 체크하게끔 표를 정했고요. 말씀처럼 주요 업무를 다 정했습니다. 등급도 SL에 정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정해서 A등급에 들어간 업무는 말씀처럼 이 업무는 몇 시간 쪽 메인 페이지 뜨는 쿼리는 0.01초
이거는 뭐 0.3초 딱 정해놔서 그 표에 넘어가게 되면 또 알람이 뜨는 거죠. 알람이 떠서 담당 DPA가 또 튜닝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한번 정해놓으시게 되면 첫 번째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정해놓으시게 되면 이후에 굉장히 도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요번에 말씀처럼 아무 뭐 DB가 뭐 오라클만 쓸 게 아니고요. DB처럼 쓸 게 아니라 뒷단 DB는 여러 DB가 있지만 표준 SQL이나 데이터도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국회 쪽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 그러면 데이터 표준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업무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좀 중구난방이에요. 데이터 컬럼도 다 틀리고 이름도 다 틀리고 앞으로 표준화가 됩니다. 표준화가 되면 기존 쓰고 있는 소스 코드 다 또 고쳐야 되거든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한번 표준 작업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표준화할 때 분명히 성능 이슈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내밀룰이랑 이 가이드를 정하고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업무를 어떤 거는 분산해야 되고 어떤 거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동시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들은 분산해야 되고요. 또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동일 블락인 데이터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좋고 그래서 업무는 분산을 하고 데이터가 한 곳에 몰리는 거는 동시에 집중해 처리하고 이런 게 있고요. 업무는 분산을 하고 데이터는 반드시 파티셔닝 하고 그다음에 또 특정 데이터는 동시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패러럴로 분산하라 이렇게 몇 가지 그냥 가이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실은 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말씀드릴까 그냥 고민을 하다가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스킵을 할게요. 이거는 제 아래 시대는 아주 중요한 아키텍처라서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하려고 해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자료나 기타 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아래 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꼭 드립니다. 늦더라도.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자료나 기타 자료들 또 뭐 다른 의견 생각들 좋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메일로 주시고요. 혹시나 조금 시간 지났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잠깐 밖에 있을 테니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